네, 안녕하세요. 킬리만입니다. 우리는 어제 스탑로스와 그리고 트레일링 스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배운 거 맞죠? 다들 기억하시죠? 자, 오늘은 업비트에서 예약 지정가 이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제 업비트 계좌는 현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튜브를 찍으면서 계속 현금 보유본이 중요하다. 최소한의 현금이라도 보유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현금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어느 순간 현금의 범위를 비트코인의 범위로 확장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는 상승장인 거고 하락장을 대비해서 아니면 조정을 대비해서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는 건데 만약 비트코인이 떨어졌다, 조정이 돼서 떨어졌다, 그러면 알트는 더 떨어질 거거든요. 이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금 보유 자체를 비트코인으로까지 확장을 해놨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보유 자체는 일부는 장기 투자를 위한 보유분이고 일부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보유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개념들 자체도 생각의 차이에 의해서 충분히 이렇게 확장을 할 수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해서 다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은데 비트코인 자체는 현재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얘를 파는 것보다는 자, 오늘 변동성이 좀 있는 도치코인을 좀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비트에는 매수창이 있고 매도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창에 보면은 지정가, 시장가, 예약 지정가가 있는 거고 또 매도창을 클릭을 하면은 지정가, 시장가, 예약 지정가가 동일하게 있습니다. 자, 주문 구분 옆에 있는 물음표를 하나 눌렀더니 제일 마지막에 예약 주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설정한 감시 가격에 도달하면 설정된 주문을 자동으로 실행시키는 주문이다. 여기서 감시 가격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 감시 가격을 설정을 할 거고 주문 가격이라는 게 나왔어요. 주문을 설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설정해야 될 게 두 개인 거예요. 그리고 이 주문 자체는 주로 손실 제한이나 이익 실현 등의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일단 저는 매도를 해야 되니까 매도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매수에 있어서 예약 지정가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감시 가격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매수 가격이라고 나옵니다. 이거 두 개가 중요해요. 예약 지정가라는 것은 현재 제가 주문을 걸지를 않았어요. 나중에 일정한 금액에 도달을 하면 A라는 금액에 도달을 하면은 야, B라는 주문을 걸어주라 이겁니다. 이 아래다 걸 수도 있고 이 위에다 걸 수도 있는 거고 간단한 거예요.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예약 지정가라는 것은 가격이 어느 일정한 가격에 도달을 했을 때 여기가 스위치입니다. 이 스위치를 건드렸을 때 내가 요구한 금액에다가 이 금액에 매수를 걸어줘라. 아니면 이 금액에 매수를 걸어줘라.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시 가격에다가 금액을 걸었다 해서 그 금액에 사지는 게 아니에요. 그 금액에 도달했을 때 내가 요구한 금액에다가 매수를 그때 가서 걸어주는 거예요. 그때 가서. 미리 걸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 일정한 금액에 도달했을 때 그때 가서 매수를 걸어주는 거예요. 자, 저는 도치코인 자체를 최근에 샀어요. 89원에 사가지고 그것도 얼마 전에 올라갈 것 같아서 이제 샀어요. 이것도 이야기를 해야 되나? 4월 11일에 샀네요. 4월 11일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현재 이제 가격이 이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자, 현재 도치코인의 가격이 324원, 325원 뭐 와리가리 하네요. 자, 이제 가격이 좀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감시 가격 자체를 321원에 걸게요. 그리고 저는 이거 매도 자체를 319원에 할게요. 319원에 할게요. 물량 자체는 한 100만원만 제가 여러분한테 뭘 보여주기 위해서 자, 금액 자체는 100만원만 걸게요. 100만원.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건 것은 감시 가격을 걸었고 매도 가격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죠? 321원이 오면은 제 물량이 팔리나요? 안 팔리죠. 왜냐면 매도 가격은 319원에 걸었으니까. 321원이 되면은 319원에 매도를 얘가 걸어주는 거예요.
팔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금액이 와리가리 해가지고 더 낮춰야 되잖아 이러면은. 자, 좀만 더 낮출게요. 이거 올라가냐? 여보세요. 빨리 방향은 좀 잡아라. 좀만 더 올라가봐. 누를게. 지금 얘가 금액이 와리가리해서 좀 보고 있어요. 자, 311, 312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씩만 더 낮출게요. 321 감시 가격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도 가격은 319에 있어요. 자, 예약 매도 걸었습니다. 예약 매도를 걸었어. 바로 팔렸네. 바로 팔렸어요, 바로. 거래 내역 보니까. 자, 이게 뭐냐. 근데 실질적으로 팔린 것은 320원에 팔렸죠. 왜냐. 지금 내가 분명히 나는 감시 가격에 320원을 맞췄었고 매도 가격에 319원을 맞췄었습니다. 그런데 팔리는 것 자체는 320원에 팔렸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320원이 있고 319원이 있고 뭐 318원이 있고 뭐 이러겠죠. 320원이 되었을 때 우리는 319원에 매도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매도를 하겠다고. 근데 여기에서 사겠다는 애가 있네? 여기서 주고받고 있는데 더 싸게 우리가 매도를 했잖아. 그러면은 319원에 매도되는 게 아니라 여기 물량을 먼저 처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320원에 처리가 된 거예요. 만약에 300원에 매도를 걸어놔도 위에 물량이 있으면은 위에 금액으로 팔립니다. 위에 금액으로. 중요해요 이거. 나중에 감시 가격을 320원으로 걸어놓고 매도 가격을 320원으로 걸었다. 아니면은 319원으로 걸었다. 그런데 여기 호가창에 물량이 없다. 그럼 건너뛰는 거예요. 나는 오케이 320원에 센서를 걸어놓고 감시를 해놓고 그러면 여기에 도달하면은 나는 319원에 파는 걸로 했어. 근데 319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없네? 그럼 얘가 팔려요? 안 팔리지.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그래서 예약 지정가를 사용할 때 감시 가격보다 약간의 차이를 두세요. 약간의 차이를. 너무 많이 차이 두지 마시고 약간의 차이를 두세요. 그래야지만이 내게 팔리는 거고 내가 원하는 게 사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거 설명 졸라 못하네. 제가 교육을 위해서 이걸 지금 하고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도찌가 잠깐만요 봅시다. 도찌가 왜 이래요? 팔이 왜 이렇게 올라갔어? 사실은 도찌에 대해서 저 모릅니다. 몰라요. 그냥 차트 보고 들어갔어요. 일론 머스크가 떠드는 이유도 모르겠고 한번 파볼까도 생각을 합니다. 네. 마켓 바이낸스 동시에 가격이 오른 거죠. 바이낸스 쪽이 가장 많고 후오비 중국 애들이 움직이는 이유가 있나? 코인베이스 쪽에는 안 올라가 있죠? 도치가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요. 이것을 매도를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거래량 자체가 여기서 이 정도를 했다. 그리고 더 적은 거래량으로 여기로 움직였다. 여기서 더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이 정도 거래량은 더 나와야 된다. 저는 이 생각입니다. 내비둡시다. 자, 살짝 이제 팔까 이것을 생각을 했는데 그냥 내비둘래요. 내비둘래요. 자,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자, 내비두는 이유는 뭐 아직까지 수익 자체가 높으니까 평단이 여기인 거고 여기까지는 뭐 떨어져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떨어졌다. 249원까지 떨어졌다. 250까지 떨어졌다 하면은 볼벤 밑에까지는 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약 지정가에서 내가 250원까지 떨어졌을 때 나는 그냥 248원에 팔겠다. 물량은 전체 100% 이렇게 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걸 내가 걸더라도 이게 그 매도에 바로 그 물량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250원에 와야지 여기서 센서가 딱 작동돼 가지고 248원에 딱 올라가요. 그래서 250원부터 248원 사이에 내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있다. 그러면은 바로 매도가 되는 거고, 아니면은 248원에 걸려 있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이걸 사가면, 누군가 얘를 사가면은 팔리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여기 걸려 있고 가격은 여기 가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약 매도를 이렇게 걸었습니다. 일단 걸었어요. 예약 확인 끝. 그래서 거래 내역 및 체결란에 보면은 이제 조건식이 이렇게 나오죠. 아, 25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딱 걸치면은 248원에 팔리겠다. 이렇게 예약을 걸어놨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자, 제가 지금 한 게 뭐죠? 저의 수익을 확정을 한 거예요. 저의 수익을. 수익 확정. 최소한 나는 250원까지 먹겠다. 언제 매수해서? 89원에 매수해서. 아니 이 사람아, 지금 303원인데 왜 250원에 판다는 그 멍청한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나는 아직 기대 수익에 대해서 나의 위험률은 이것만 가져가고 그 기대 수익은 아직도 계속 내비두겠다니까. 기대 수익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싸게 사지 않는다. 비싸게 산다. 그리고 비싸게 팔지 않는다. 조금 더 싸게 판다. 이게 그냥 철학이에요. 싸게 판다. 근데 이 철학 자체가 제가 바보라서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인드 속에 그냥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더 큰 수익이 생기더라. 왜? 나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멘트 안에, 이 철학 안에는, 아니 나는 위험률을 확정을 한 거예요. 위험률을. 더 여기 떨어지면 쑥 떨어질 수 있는데, 물론 차트상으로는 여기를 거치면은 더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 뭔 말인지 이해하셨을까요? 뭔 말인지. 자, 그래서 매도에 있어서 예약 지정가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감시 가격이 있다. 감시 가격은 센서를 작동하는 시간이다. 그 시간이 되었을 때 내가 원하는 가격에 내가 원하는 물량을 예약 매도를 걸어놓을 수 있는 것이다. 예약 매도를 걸어놨다 해서 뭐 무조건 그 가격에 팔리느냐? 그건 약속을 할 수 없다. 왜? 그 금액에 누군가가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감시 가격보다 더 밑에 있는 가격대에다가 예약을 걸어 두는 거다. 그러면은 이 위에 물량이 있으면은 여기 비싼 금액부터 팔리게 될 것이다. 아시죠? 자, 이제는 저에게 돈이 생겼네요. 와우, 드디어 돈이 생겼습니다. 무려 100만 원이 생겼어요. 100만 원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뭘 해볼까요? 우리 뭘 해볼까? 칠리지 아까부터 보고 있었는데 올라가네. 자, 잡코인 하나만 해보도록 할게요. 잡코인. 자, 칠리지를 할게요. 칠리지 아까부터 차트 보고 있었었는데, 자, 잡코고 얘 뭔지도 모릅니다. 위험한 코인이라고만 조금 이제 보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네. 올라갔어. 아직까지 잡코인을 사라는 의미가 아니라 잡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힘드시니까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직까지 기회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차트상 얘를 봤을 때 얘를 고른 이유는 하나예요. 볼벤이 좁아졌네. 볼벤이. 그러면은 자, 볼벤이 넓었을 때, 특히 이렇게 밖에 나가 있을 때는 사는 거 아닙니다. 가능하면은 안쪽에 들어왔을 때 사는 게 좋다. 물론 이렇게 밖에 나갔을 때 샀으면 이거 먹었을 텐데 충분히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냥 일종의 개똥 철학 정도로 보시면 돼요. 딱 그게 답은 아닙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볼벤이 좁아져 있다. 그래서 볼벤 밖으로 나가더라도 떨어져 봤자 여기서 지지하는 시간대가 가능하면 길었잖아요. 그런대로 길었잖아요. 그래서 올락내리락 하더라도 변동폭이 적을 것이다. 자,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칠리지라는 것 자체가 차트도 이쁘고 그런데 무섭잖아.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무섭잖아요. 그래서 현재 금액에 779원에다가 현재 금액의 한 20% 정도를 살게요. 20%. 자, 지정가로 해서 20%. 그러니까 20만원 정도만 사겠습니다. 20만원. 현재 한 780원, 707, 뭐 대충 살게요. 그래서
매수를 걸었어요. 매수 확인. 자, 바로 사졌습니다. 매수. 여기는 수익률이 바로 안 나오나? 자,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 종목이고 매수가 781원에 사졌어요. 그러자마자 사자마자 현재 765원이 됐어요. 손실 장난 아닙니다. 자, 큰일 났어요. 자, 손실 자체를 얼마로 확장을 할까요? 저는 변동폭이 워낙에 센 거다 보니까 금액으로 저는 하지 않고 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봉은 뭘로 하냐면은 여기 봉에서 현재 마이너스로 바뀌면은 팔아버릴게요. 그러니까 현재 15% 정도가 플러스가 되어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로 15% 손실이 나면은 나는 팔아버리겠다. 그렇게 전략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도에 있어서 예약 지정가 15%니까 원래 시장 674원이네요. 자, 674원에다가 매도 자체는 1원만 더 낮게 걸게요. 673. 물량은 전체 물량. 자, 물량은 100%로 했습니다. 그래서 674원이 오면은 673. 여기서 예약 매도 걸었어요. 자, 674원이 오면은 673원에 팔리는 게 아니라 673원에 매도가 걸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저는 현재 이거에 대해서 마이너스 15%까지 손실을 제가 확정을 했어요. 손실 확정. 끝. 그리고 기대 수익은 더 많은 거고 변동폭이 더 많다 보니까 지금은 또 이제 플러스로 바뀌었네요. 본인이 손실을 어디까지 보겠다 그런 부분들은 정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종목별로 다른 거고 뭐 기분에 따라 틀린 거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의 폭이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걸 이런 식으로만 설명을 하면 안 되겠다. 자, 이렇게 예약 매도를 걸어놔도 이것은 매도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약 매도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매도를 하려고 해도 물량 자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를 하려고 하면은 아까 예약 매매 자체를 취소하고 다시 매도를 해야 된다. 이 부분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쉬운 거예요. 쉬운 거. 자, 지금은 이 정도만 하고 이따가 다시 종목 괜찮은 거 있으면은 연날리기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연날리기라는 건 뭐냐면은 저는 차트에 있어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태우는 것을 연날리기라고 하거든요. 상단을 태우면은 그 다음부터 제가 그걸 구경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도망칠 이유가 없어요. 상단 태우고 그게 끝났다 싶었을 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수익을 확정할지 기다릴지. 일단 좀 더 이어서 또 뭐 할게요. 다음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좀 움직였다가 일단 좀 시간이 있었을 때 이건 이제 보여드려야 되는 거니까 보여드려야 되는 거니까 이따가 좀 다시 할게요. 자체는 지금 이제 3000% 좀 빠질게요. 변동폭이 지금 심하네요. 그래서 제가 청산되는 모습을 보여도 좋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이건 선물이 아니지. 자, 제가 매수한 것 자체가 781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이것을 분할 매수로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얘는 볼벤 중간까지 올 확률도 있고 볼벤 하단까지 올 확률도 있습니다. RSI 자체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볼벤 자체가 키워져 있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은 저는 일단 20%에 대해서 현재 매수를 한 거고 떨어졌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추가 매수하도록 할게요. 볼벤 중간에 있었을 때 20%, 여기서 20%, 그리고 볼벤 하단에 왔었을 때 지금 60이니까 여기서 40을 깔도록 할게요. 자, 이거 자체를 분할 매수 자금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 자체를 분할 매수 자금으로 생각하도록 하고, 만약에 여기 볼벤 자체가 하향으로 간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인슈어런스를 준비하도록 할게요. 인슈어런스를 그 금액 자체는 나중에 차트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이 종목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관심 있는 거 아니고 그냥 보이길래 그냥 보이길래 예시를 하나 들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수에 있어서 현재 한 678원에 20. 저는 여기 개수보다는 금액으로 더 중요시하는 편이고요. 자, 매수 깔았고, 그리고 볼뱅 가운데 639, 20, 그리고 볼뱅 하단 544. 여기서 나머지 100% 40만원 되죠. 매수 끝. 그래서 현재 저는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왔죠. 여기서 20, 그리고 볼벤 가운데서 20, 볼벤 하단에서 20 동일하게 했고, 그리고 여기 볼벤 하단에서 40 이렇게 현재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가 되어 있지만은 매수 대기인 물량들이 있어요. 그럼 저의 마인드는 어떨까요? 올라가도 좋고 떨어져도 좋다, 이 마인드예요. 그리고 여기에 할당된 100만원 같은 경우는 제 전체 포트폴리오에 아주 미비한 금액인 거고요. 더군다나 만약 여기서 더 떨어진다, 그럼부터 이제 집중을 할 겁니다. 인슈런스를 어디다 집어넣을지. 바로 밑에다 안 깔아요. 절대. 충분한 금액의 여유를 주던지 충분한 시간을 두던지 그렇게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다 보면은 질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잃을 확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많이 벌 확률보다는, 많이 벌어봤자 얼마 벌겠어요. 지금 여기에 투입된 자금, 그거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작은 자금에 불과하잖아요.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인슈런스까지 합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많이 벌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 이게 연날리기가 돼서 수익이 나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나머지 자금들은 다 철수합니다. 철수를 해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요. 또 이런 걸 찾아요. 그리고 찾는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안전한 걸로 잠시 넘어가 있는다. 뭐로 넘어가 있는다? 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으로 넘어가 있는다.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종목 추천한 거 지금 아니었어요. 칠리즈 싫어합니다. 재미삼아 지금 재미삼아 이제 매수 깔아놓은 거예요. 오메 마이너스 우짜스까 내 팔자야. 오메 방송하다가 킬리만이 기둥 부러지요. 네, 안녕하세요. 킬리만입니다. 자, 오늘은 매우 쉬운 이야기를 매우 어렵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비트에 보면 우리가 매수가 있고 매도가 있습니다. 이 매수와 매도를 우리는 지정가와 시장가를 이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약 지정가라는 게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것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방송을 찍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바로 설명을 하려고 방송을 찍다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조금 어렵게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 부분하고 지금 방금 촬영하는 거하고 제가 영상을 이어 붙일 겁니다. 이 설명을 왜 하냐? 자, 우리가 업비트에서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시장가로 할 수도 있고 지정가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이 위치면은 시장가로 그냥 매수를 하면은 여기 호가창에 매도를 하겠다고 올려놓은 그 하나가 체결이 될 겁니다. 그냥 바로 현재 가격에서 물량 있는 가장 가까운 쪽에서 그냥 매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시장가는 굉장히 쉬운 거고. 자, 지정가로 우리가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현재 금액이 여기에 있는데 매수를 여기 비싸게 하겠다,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나요? 비싸게 하겠다 매수를 올려놓는 순간 여기 현재 가격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가 그냥 매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현재 가격보다 더 위에서 매수를 걸어놓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체결돼 버려요. 그래서 지정가로 매수를 할 때 현재 가격보다 더 아래쪽에다 난 이렇게 가격이 내려오면은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이렇게 걸어 놔요. 이게 일반적인 지정가 매수 방법이에요.
그래도 나는 여기까지 금액이 올라왔을 때 그때 사겠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가격이 이렇게 간다. 나는 여기에서 이거 돌파하는 것을 보고 여기서 매수를 하겠다. 이런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현재 금액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사면 되는데 아니 나는 이게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여기 돌파하는 거 보고 더 비싸게 사겠다.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사겠다. 더 비싸게 매수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킬리마인처럼. 항상 저는 더 비싸게 살려고 들고 더 싸게 팔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정가로는 매수를 여기다 걸어놓으면 여기서 바로 사져버릴 거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확인이 안 될 거고 시장가로 사면은 또 바로 사져버릴 거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었죠. 예약 지정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예약 지정가를 이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현재 금액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서 사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 그런데 여기다 매수를 바로 걸면 여기서 사져버리잖아요. 이 아래쪽에서 사져버리잖아요. 현재 금액 근처에서. 이렇게 안 하고 나는 진짜 여기서 사고 싶다. 여기서 돌파하는 거 보고 아니면 지지하는 거 보고 그러고 사고 싶다. 그것을 미리 예약을 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미리. 어떻게 하느냐? 매수에서 예약 지정가를 클릭을 하면은 이런 게 떠요. 감식 가격하고 매수 가격이 뜹니다. 자, 업비트에서 매수를 클릭을 하고 예약 지정가를 클릭을 하면은 여기 감시 가격과 매수 가격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매수 가격은 내가 매수하고 싶은 가격이니까 이건 알겠는데 그럼 감시 가격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해요. 뭐냐면은 현재 가격이 여기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갈지를 몰라요. 내가 매수하고 싶은 금액은 바로 여기에요. 여기. 그런데 여기서 매수를 걸자마자 현재 가격이 바로 사져버리니까 비싸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난 비싸게 사고 싶은 사람인데. 그래서 여기서 감시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가격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 감시 가격을 통과하는 순간 이 매수가 자동으로 걸립니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그냥 센서예요. 센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센서.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순간 여기에다가 지금 매수가 자동으로 걸리는 거예요. 매수 오도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여기 올라가면은 이게 사집니다. 사져요. 비싸게 사는 방법인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매수 가격 자체를 감시 가격보다 조금이라도 올려놔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매수를 1만 주를 하겠다. 1만 주를 하기로 이제 매수를 이제 걸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감시 가격 체크하면서 1만 주가 걸렸어요. 근데 매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1만 주가 안 돼. 5천 주밖에 안 되네. 5천 주. 그럼 5천 주는 매수가 되지만은 나머지 5천 주는 매수가 안 되고 그대로 매수 주문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격은 이쪽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걸어놓는다 해서 모든 게 매수가 되는 건 아니다. 이건 이제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 보통 이제 이거 하면서 감시 가격하고 매수 가격을 같이 동일시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일시. 481원에 감시 가격을 걸어놓고 매수 가격도 481원에 걸었다. 그러면은 얘를 터치하는 순간 이게 오도 명령이 딱 떨어지는데 내 매수 명령이 딱 들어가는데 바로 이것을 건너뛰어 버릴 수도 있어요. 여기 호가창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매도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수할 때는 감시 가격보다 약간이라도 올려놓는다. 조금 더 많이 올려놓더라도 이 금액에 보통 사지는 건 아니고 호가창 여기서부터 있는 거 내가 오더했던 그 순간에 있어서 가장 싼 금액부터 이렇게 매수가 되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약간 더 비싸게 올려놔도 상관은 없다. 그래도 너무 이게 비싸게 올려놔갖고 이렇게 그 매수를 걸어놓지 마세요. 또 이게 실수를 해가지고 여기 호가창들을 그냥 건너 뛰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말고 감시 가격보다 조금 더 올라간 금액에다가 이렇게 매수 가격을 걸어놓으면 된다. 이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언제 사용하느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돌파 매매에 대해서 이렇게 돌파했을 때 사면은 이런 데서 사라고 킬리마니가 이야기를 했다. 분명히.
그리고 커비드 핸들 같은 차트에서도 분명히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컵 없는 핸들만 그냥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도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럼 여기서 더 떨어지는 게 겁나니까 미리 못 사고 잠은 자야겠고, 그러니까 예약 지정가를 걸어서 매수를 걸어 놓는다 여기에다가.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저항 지점을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고 살 때 이렇게 예약 지정가 매수를 사용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는 매도 주문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매도 주문을 하는데 현재 금액이 여기에요. 현재 금액이 여기에 있는데, 만약에 나는 여기에서 매도를 하고 싶다, 여기 더 훨씬 더 싸게 매도하고 싶은 사람이다, 싸게 매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싸게 매도하려고 매도를 아래쪽에 딱 걸어 놓으면은, 현재 가격보다 더 싸게 걸어 놓으면은 바로 팔려버리잖아요. 바로. 아니 그게 아니라 난 싸게 이 금액에서 팔고 싶다고. 이런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죠?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가격에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혹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 손실만큼을 나는 손실을 확정해 버리고 싶다. 손실을 확정해 버리고 싶다.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나는 이익 중에 있는데 추세 전환 시기에 와가지고 마지막 패가 보고 싶다,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불안감이 있었을 때 이익을 확정해 버릴 때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익을 확정할 때도. 여기 이만큼에 대한 손실분에 대해서는 알았어, 내가 책임질게. 근데 여기 올라가는 것은 내가 먹는다. 이렇게 할 때 매도 창에서 예약 지정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현재 가격이 1,000원이다. 감시 가격을 900원에 걸어놓고, 그리고 매도 가격은 한 880원 정도에 걸어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격이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올라가면 좋고 떨어지면은 여기서 손실을 확정하든지 이익을 확정을 할 겁니다. 여기를 거치는 순간 센서가 작동이 돼요. 센서가 작동이 되면서 그 순간 오더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문이 이때 들어가는 거예요. 센서를 거치는 순간 드디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비싸게 판 게 아니라 싸게 팔았다. 오케이, 싸게 팔았다. 자, 여기도 동일합니다. 매도를 하려고 1만 주를 여기다 매도를 걸려고 해요. 감시 가격을 900원이었는데 이 사이에 호가창에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1만 주까지 안 나오고 5천 주밖에 안 나왔다. 여기 위에 있는 것부터 해서 여기 매수창에 뜨자마자 전부 다 이게 매도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게 5천주밖에 안 된다. 그리고 가격은 더 밑으로 떨어져 버렸다. 그러면은 5천주는 매도가 되었지만은 나머지 5천주는 매도가 안 됐다. 그래서 여기에 그냥 호가창에 매도로 그대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걸었다 해서 무조건 매도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시 가격에 들어가자마자 그 매도 주문이든 매수 주문이든 그때 컴퓨터가 대신 해준다.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하지만 매수나 매도에 대한 물량 자체가 부족하면은 매수나 매도가 다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감시 가격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약간씩 거리를 두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띄우지 마세요. 컴퓨터 실수를 해가지고 진짜 이 낮은 금액에 더 완전히 낮은 금액에 매도가 될 수도 있어요. 적당히 본인이 호가창 봐가면서 그냥 대략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래량이 많은 거 같은 경우는 큰 차이 없이 그냥 해도 되는 거고, 거래량이 적은 애들 같은 경우는 상당한 거리를 띄워놔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알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업비트에 있어서 예약 지정가라는 것은 매수를 할 때, 가격이 오를 때, 돌파 매수를 할 때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가격에서 밑에서 사는 것은 그냥 지정가로 걸어놓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약 지정가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대 상황, 더 비싼 데서 매수를 할 때, 이때 예약 지정가가 쓸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는 현재 금액보다 더 밑에서 팔 때, 손실을 확정하고 이익을 미리 확정하고 싶을 때, 그때 예약 지정가를 쓰면 되는 거예요. 매도를 함에 있어서 현재 가격보다 더 높은 데서 팔겠다고 하면은 그냥 지정가를 쓰면 되는 거예요. 굳이 이것을 애울 필요도 없고 본인이 어떤 경우에 사용할지 그 부분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하느냐 정확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예약 지정가를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는데
매수할 때 돌파 매수를 할 때 이때 저 사용 안 해요. 여기서 이제 매수 시점인데 이 매수 들어갈 때 같은 경우는 그냥 보고 들어가니까 이걸 굳이 제가 이거 돌파 매수까지 확인해 가면서 매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돌파되는 거 보고 아니면은 여기서 지지하는 것까지 보고 들어가겠다 하신 분들은 이거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사용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매도할 때 지난 영상에 대해서 제가 손실 확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거 같은 경우도 처음에 매수할 때 계속적으로 불타기 할 때 여기서 샀던 것을 여기서 더 추가로 했을 때 이렇게 손실을 확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는 이것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주로 저는 상승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수할 때 분할 매수하고 인슈런스만으로 위험에 대해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손실 확정을 한 스탑로스를 사용을 하지 않아요. 이것도 제 스타일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저는 분할 매수하고 인슈런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처음에 매수를 가격이 떨어질 때도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손실을 처음부터 확정해 가면서 이렇게 불타게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상승할 때 같은 경우도 어디 저항선을 뚫었다 그런 이제 거래량을 또 본다든가 그런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충분히 불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승장에서 불타기 하는 것은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개인적으로 훈련이 돼야 돼요. 이것을 수학 공식처럼 외우려고 들면 안 돼요. 지금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차트도 제대로 모르고 그림도 잘 모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자신감을 이것을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데 왜 안 돼? 왜 안 돼?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충분히 넘어져 보고 이리 공부하고 저리 공부하고 경험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약 지정가를 쓰는 것은 이거예요, 이거. 이익을 확정할 때 저는 주로 씁니다. 이익을 확정할 때. 조금 싸게 팔고 싶을 때. 조금 싸게 팔고 싶을 때 저는 예약 지정가를 사용을 합니다.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 정도에서 만족해. 그런데 나머지 패도 보고 싶어. 그때 먼저 예약 지정가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익을 확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추세 전환 끝자락에 가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할 겁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뭐 조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여기서 매도해버리신 분들 계세요. 굳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매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예약 지정가를 걸어가지고 여기에서 매도 예약을 걸어 놓으세요. 크든 적든 그 아래다 조금 1%든 5%든 10%든 충분한 수익이 있으면은 충분하게 이 정도는 오케이. 다시 반납해도 돼. 원래 나의 원금은 여기가 아니야. 저 바닥에 있었어.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그리고 더 올라가면 올라가네? 그리고 나머지 기대 수익에 대해서도 계속 수익 창출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약 지정가를 활용해서 돌파 매수도 할 수 있고 손실을 확정할 수도 있고 이익을 확정할 수도 있는데 킬리마니는 주로 이익을 확정할 때 많이 사용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도치코인에 대해서 그렇게 예약 지정가를 걸었잖아요. 예약 지정가.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시 가격 자체를 250원에 놓고 248원에 매도를 하겠다.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랬더니 아까 여기서 와리가리 하면서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막상 보니까 가격이 지금 여기까지 올라가 버렸네. 여기까지.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이 온 거고. 이런 게 좋은 예예요. 아까 수익이 나서 더 떨어질 수도 있네. 와리가리 하네. 거기서 그냥 파는 것보다 이 정도까지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하락이야. 그러기다 거는 거예요. 거기다 걸어. 그랬더니 이번엔 좋은 애시였잖아요. 그냥 올라가 버린 거죠. 자, 이런 형태로 볼벤 상단을 태운 것 자체가 이게 연날리기예요. 연날리기. 그냥 이건 구경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이제 욕심을 부리면은 지금 사실은 이게 돈이 취소 누를게요. 여기 이것도 하나. 이렇게 예약 매도를 걸어 놓으면은 매도창에서 팔 게 없어요. 내 물량 자체가 여기서 안 떠요. 당연하죠. 예약 매도를 걸어 놨으니까 당연히 매도할 게 없는 거죠. 매도창에 내 물량을 다시 가져오려고 하면은 여기서 취소를 해야 되는 거죠. 취소. 그래서 취소를 하고 다시 매도창에 왔더니
이게 한 1300 정도 제가 투자를 했는데 현재 한 7000 정도 됐어요. 3000포 다시 조금만 빠지면은 이거 같은 경우도 산지 얼마 안 됐어요. 4월 11일 날 샀고요. 제 후배가 형 도치 좀 들어가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길래 차트 살짝 봤더니 그래 들어가라 괜찮다 위치 괜찮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들어갔던 부분이고 4월 11일이면 여기에 여기 물론 여러가 도치는 엄청나게 상승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건데 일단 간단하게 여기서 차트 봤을 때는 볼벤 자체가 좁게 보였었고 그리고 볼벤 상단에 계속 위치해 있었고 최근에 와서 업비트 들어와서 거래량도 많이 터지지 않았더라.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저항 뚫고 올라가는 거 이거 보고 그냥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볼벤 상단을 태운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팔아야 될 시점은 거래량이 많이 터졌을 때. 그래서 사실 지금도 원칙은 매도를 해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한데 그냥 볼 거예요. 보는데 또 한번 걸어볼까요? 자, 이게 계속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뭐 개인적인 의견은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교육 차원에서 매도에서 아까 얼마에 했었죠?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얼마까지 볼까요? 얼마까지? 자, 킬리마니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제든지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 이제 위치가 있죠. 여기를 이제 300원으로 잡을게요. 그냥 이거 그냥 예시예요. 저 굳이 이거 팔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냥 예시로 아마 300원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이게 볼벤 안쪽에서 조금 횡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바로 떨어지더라도 지지 구간들이 계속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교육 차원에서 저는 여기 볼벤 안쪽으로 이게 떨어지면은 그 다음 봉들은 볼벤 안쪽에 모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300원이 되면은 그냥 오케이 만족을 할게요. 그래서 예약 지정가로 들어가서 감시 가격을 300원에 두고 매도 가격은 한 290원에 놓을게요. 거래량도 많이 나오고 자 물량은 전체 뭐 100% 팔기 좀 그래요. 이게 어떻게 가는지는 보고 싶으니까 그래도 원금 정도는 찾아갈 수 있는 물량으로 할게요. 그래서 물량보다는 제가 원래 원금 자체가 13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었으니까 1300 이 정도 걸게요. 자 여기 오면은 원금만 찾아가는 그 정도 베팅으로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떨어지든 올라가든 어차피 꽁돈으로 한 건데 그냥 내비 두는 거예요. 어차피 상승장이니까 많이 떨어지더라도 여기 자석이 있으면은 뭐 다시 가지고 올라가겠지. 자석의 힘이 떨어질 때 정도에 그래 오케이 그때 철수하면 될 것 같아요. 자석의 힘이 떨어질 때까지. 근데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떻게 이런 고민은 계속 하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이익금 말고 원금만 찾아가겠다 이런 마인드로 지금 또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00만원 아치 원금을 다시 찾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예약 매도를 전체가 아니라 부분 1300만원만큼만 예약 매도를 걸게요. 그리고 하나 더 있네. 여기 수수료가 이 예약 지정가를 사용하면 비쌉니다. 0.139까지 나오네요. 샀다 팔았다 하면은 뭐 수수료 많이 나온다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어차피 도박판에서 하우스가 돈 벌어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 사기들만 안 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샀다 팔았다 전 별로 수수료 나가는 거 신경 많이 안 써요. 자 그래서 여기서 예약 매도 걸겠습니다. 예약 매도 자 확인하러 가기. 그래서 여기서 확인하니까 예약 매도가 걸렸어요. 300원이 도착을 하면은 290원에 이 물량만큼 내가 책임지고 매도창에 띄울게. 컴퓨터가 이제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나는 관심 없다. 관심 없다. 그래서 다시 올라갔네. 자 이것이 바로 이익을 확정하는 거다. 이 비율을 얼마만큼 매도를 걸 것인가 얼마에 걸 것인가 그런 것은 본인의 전술입니다. 본인의 전술. 본인이 알아서 짜야 될 전략인 거예요. 그 비중, 사고 파는 거, 언제 사고 언제 팔고 이런 건 다 본인의 전략이에요.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다 그건 없는 거예요. 단지 전략의 큰 방향으로 이걸 사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특히 내가 여기서 매도를 할 거야
그런데 지금 상승장이야. 올라가고 있고 지금 이 연 날리기 중이야. 바람을 탔어, 연이. 그런데 왜 여기서 끊어버리냐고, 연을. 죽어라고 이게 횡보할 때, 연을 들고 뛰었어. 죽으라고 뛰었는데 날리자마자 무서워서 팔아버린다니까. 무섭겠지, 무섭겠지. 그런데 여기서 이 한 가지 방법만, 예약 지정가 사용 방법만 알면은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내 이익은 확정을 해놓고 나머지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그냥 구경하면 되는 거예요. 구경. 연이 잘 날아가는지 안 날아가는지 구경을 하면 되는 겁니다. 단지 이 금액 자체가 내 원금인 것 같으니까 이것도 무서운 거지. 이것도. 그건 욕심의 문제죠. 욕심. 그 욕심을 어떻게 해드려야 되냐고. 제3자가 어떻게 해드려야 되냐고. 그게 들어오면은 덜어내시면 돼요. 덜어내시면. 떨어질까 무서우면은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물량인 거예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인 거예요. 조금 덜어내세요. 예약 지정가를 쓰든 안 쓰든 간에 여기서 물량을 한 50% 덜어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50%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물량 가지고 또 홀딩 하는 거고요. 이것도 본인이 선택해야 될 전략인 거예요. 이런 것까지 남한테 부탁을 하시면 안 돼요. 몇 퍼센트 가져가야 돼요? 언제 사야 돼요? 언제 팔아야 돼요? 의존하지 마세요. 의존하지 마세요. 단지 한 번에 하는 것만 하지 마세요. 한 번에. 초보라면은 한 번에 사고 한 번에 팔고 이것만 안 하시면 돼요. 어차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계속 사고 팔면서 후에 계속 할 겁니다. 계속 실수할 거고 팔았는데 쳐 오르고 샀는데 쳐 내리고 이 과정이 계속 있어요. 저라고 없겠어요? 단지 이것을 전부 다 여러 개의 자산으로 나눠 놓고 여러 개의 전략으로 하다 보니까 실수를 여러 개 해도 크게 눈엔 띄지 않더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실수가 줄어들더라. 인슈런스를 놔두고 현금을 놔두니까 좀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좀 집중해야겠네. 좀 더 자금 좀 키울까? 그리고 차트를 더 열심히 보더라. 남의 의지하다 보면은 평생 본인의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여러 개의 자금으로 나누고 여러 개의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세요. 여러 번 실수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여러 개로 나누어진 자금들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실수해도. 소신에게는 13척의 배가 아직도 있습니다. 자, 아까 저는 물량을 일부를 정리를 했어요. 아니, 현금화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 우리가 생각했던 저항선을 뚫었죠. 그리고 이게 지지가 되어진 걸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 지지선이 뚫렸어요. 물론 지지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많이 있어요. 여기 볼벤 중앙선도 있고 볼벤 하단선도 있고 여기 삼각 수렴에 대한 이 상승 추세선도 있고 4시간 봉이 있어서 200일선도 남아있고 많아요. 지지를 해줄 공간은. 그런데 저는 약간의 기계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현금 보유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물론 현금 보유분 자체를 비트코인의 영역까지 확대돼서 이제 대응을 하는데 조금 불안 심리가 있다. 그러면은 조금 덜어내요. 5%든 10%든 현금화를 조금 합니다. 이렇게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떨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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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라. 계속 노래를 합니다. 왜 안 떨어져? 왜 안 떨어져? 남들은 떨어질까봐 공포 속에 있는데 현금 보유분을 조금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떨어지기를 희망한다니까요. 속으로. 저 욕하지 마세요. 저 욕하지 마세요. 이것은 심리싸움이에요. 심리싸움. 나 자신과의 심리싸움에서 내가 이기는 방식으로 저는 이게 습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올라가 버렸네? 올라가 버렸는데? 그러면은 제가 이것을 현금화한 거에 대해서 지금 다시 아까 그것을 샀다 그러면 손실이죠. 그래서 저는 그거 안 들어가요. 그거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 해도 여기에서 몇 프로 정도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손실도 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포트폴리오상 정상적인 지금 베팅을 한 거예요. 현금에 대한 비중을 키웠구나. 드디어 다시 원래 정상적으로 현금에 대한 비중을 가져왔어.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차트들 보다 보면은 진짜 이쁜 차트들이 많아요. 다시 올라갈 차트들이 많아요. 그거 다시 관찰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결국에는 욕심을 조절하면은 수많은 전략들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엔 이거예요. 이거. 욕심을 없앨 수는 없어요.
욕심이 없으면 투자도 안 하죠. 탐욕의 그릇을 키우란 말도 안 하죠. 그런데 욕심이 공포화 되어 버린다고 하면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하지만 우리가 기술적으로 욕심을 통제를 할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그런 매매법들을 본인들이 찾으세요. 본인들이. 절대 한 번에 다 사고 한 번에 다 팔고 그런 형태로 하지 말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건 부담스러워 이런 경우는 나는 몇 퍼센트 정도 현금화를 하겠다.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편안하게. 떨어지면 어때요? 이번 기회에 현금화 했다는 것은 아주 자랑스러운 거고요. 그 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온 코인들이 있어요. 저는 도찌 같은 경우가 지금 그렇습니다. 저한테 한 달 동안 교육받았던 후배가 이제는 저한테 추천을 해요. 사실은 형 나 이거 들어가도 돼? 항상 이제 보고를 하거든요. 물어보고. 제가 차트를 전부 다 뭐 매번 이렇게 안 봐요. 그런데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그 차트 봅니다. 보고 사요. 여러분들 댓글 달면서도 한번 보고 방송하면서도 한번 보고 괜찮다면 또 사요. 그 중에는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도 있고 그 중에는 물린 것도 있고 그냥 그런 거예요.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 큰 부담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분산이 되어 있다면, 분할 매수를 하고 인슈런스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거 부담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칠리지 같은 경우도 861원에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809원까지 지금 떨어졌어요. 그럼 손실이잖아요. 근데 쫄 이유가 없죠. 왜냐면 아주 작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조금 더 큰 돈 몇백만 원 들어가도 그다지 부담이 안 돼요. 왜냐면 여기서 볼벤 자체가 줄어들었고 지금 자석의 힘이 없으면은 저 바닥까지 떨어지겠죠. 자석의 힘이 없으면은 여기까지 떨어집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이나 그런 이제 믿음이 없다면 여기까지 떨어지겠죠. 근데 그 상황이 아니죠. 지금은 상승장인 거고 비트코인에 힘이 있다. 그 상태에서 볼벤이 좁아졌다. 이 볼벤의 차이만 하더라도 큰 차이인 건 맞아요. 이게 초보들이 보셨을 때는 굉장히 이제 큰 차이인 건 맞아요. 뭐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20%입니다. 20%.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하면은 24%, 25% 이래요. 그러니까 두렵겠죠. 근데 저는 안 두렵다니까요. 조금 더 큰 돈이 들어가더라도. 왜? 아까 여기에서도 지금 이제 여기서도 이제 손실 확정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 방법보다는 그냥 깔아버렸잖아요. 깔아버리고 나중에 필요하면 인슈런스 쓰겠다. 그 방법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게 사실은 아까 이제 여기서 올라갔다. 여기서 매수 금액에서 올라갔다. 그럼 여기서는 저는 뭐 저항을 뚫고 어떤 저항들 만들었다고 하면은 추가 금액하고 손실 예정 금액 자체를 또 올리는 방법들을 이제 보여줬을 텐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게 안 나오니까 뭐 이 정도로만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지금 차트 이쁜 것들 굉장히 많아요. 볼벤이 작아져 있는 애들이 꽤 있고 볼벤 상단에서 꾸준히 움직이는 애들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위험률에 대해서 계속 이제 보시면서 본인들이 이제 판단을 해보세요. 그리고 메이저 코인들 지금 볼벤 상단은 계속 탔어요. 지금 연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지금 수익 중이면은 거기서 팔아야겠다 이런 사람들 이익 확정을 쓰면 돼요. 이익 확정을. 팔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팔아야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이익 확정, 조금 떨어진 범위까지 이익 확정해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위험률은 여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기대 수익은 많잖아요. 위험률은 이거고.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안 쓸 이유가. 그래서 예약 지정가에 있어서 매도할 때 매도해서 예약 지정가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손실 확정이라는 방법 불타기 할 때 손실 확정이라는 방법도 좋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익 확정을 할 때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것을 알았을 때 굉장히 이제 깜놀하세요. 깜놀하시고 이 방법 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 맞아요. 하지만은 그 안에서 노하우라는 게 필요합니다. 노하우. 꾸준히 보고 꾸준히 눈에 익히고 손에 익혀야 되는 거예요. 이전 영상에서 손절 라인이 2%막 잡았었는데 그것은 주식에서나 그럴 수 있는 거고 선물 굉장히 손이 빠른 경우에 그럴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전부 다 볼벤이 많이 커졌거든요. 2% 손절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볼벤 상단에 있으면 볼벤 중간이나 볼벤 하단 이런 식으로 기준을 많이 해야 되는데, 볼벤이 작아졌어도 그 손실 라인은 굉장히 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정말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뭐 태우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굉장히 이제 쉽지는 않을 건데, 그리고 저 또한 여러분들한테 뭐 대단한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전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제 원칙들이 있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 감정적인 대응보다 처음에 이제 들어갈 때 분명히 계산을 해야 된다. 위험이라는 거하고 기대 수익이라는 것을 계산을 해야 된다. 상승장이기 때문에 기대 수익은 아직도 많이 있다. 위험에 대한 공포 때문에 진입을 못 하는데, 이 위험에 대한 그것은 부담은 분명히 안아야 된다. 그래서 10%든 15%든 본인들이 안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팔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투자함에 있어서 미리미리 이거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여기만 바라보지 마세요. 남들이 벌었다 해서 이 기대 수익만 바라보지 말고 분명히 위험이라는 것도 존재한다. 이걸 분명히 아셨으면 합니다. 그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 자체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하고 거기다가 인슈런스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게 그래도 효과적인 거고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인 거고, 상승장일 때는 분할 매수했다가 손절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면 그래도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백전백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위험이 줄어듭니다. 여러 개의 자산을 여러 개의 전략으로 활용함에 있어서 이러한 전략도 사용하시면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내용 자체를 이해를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이해를 못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이런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실 때는 소액으로 한 번씩 테스트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 괜히 본인의 큰 자산으로 테스트 하다가 손에 익지도 않았는데 괜히 또 실수하는 경우는 없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내용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항상 매수할 때 기대 수익만을 생각하지 말고 위험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